아름답기만 한 꽃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단단하기만 한 바위는 주목을 끌지 못합니다. 보석은 단단하고 오래가는 아름다움을 가졌기에 그 자체로 선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보석을 닮은 글자가 바로 신금인데요. 그래서 신금일간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빛나는 재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신금은 이미 완성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공을 필요로 하진 않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이라도 어둠 속에 묻혀있다면 가치가 없듯 신금 역시 가치를 드러내줄 빛이 필요하죠. 빛에 의해 존재가 드러났을 때 가치가 창출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드러난 가치는 탄탄한 신뢰를 바탕으로 오래도록 유지되죠. 그래서 신금은 빛을 의미하는 병화와 합하며 수기운으로 나아가는데요.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가치를 보존하는 병신합수의 운동성을 가집니다. 이런 신금일간 분들에게 계묘년은 새로운 빛을 내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는 해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자신을 비춰주던 빛과 작별하고 새로운 영역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계묘년은 수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단위로 응집하는 힘이 강한 해라고 할 수 있어요. 신금일간 분들은 금생수 작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목표 단순화, 꾸준함 등으로 몰입력이 매우 높아질 수 있죠. 어떤 분야가 되었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통찰력이 높아지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여기에 더해 계묘년 천간 개수는 십성적으로 식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적 동기가 충만해지며 높은 실천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금생수 작용은 여과지가 용에게 불순물을 세밀하게 걸러주듯 개수 식신의 혼란과 망설임을 걸러주죠. 이에 따라 신금일간 분들은 항상 최선의 의사결정과 실행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은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묘년의 지지 묘목이 편재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편재는 나의 영향력과 시장 침투력을 높이는 재성의 일반적인 특징을 공유해요. 하지만 정제와는 달리 변동성이 높은 작용이죠. 재성은 타인과의 활발한 교류가 나타나는 지점이라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작용이기도 한데요. 정제는 내가 통제하는 예측 가능한 게임이라면 편재는 마치 성욕처럼 압도되는 쾌락과 같죠.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지 못하며 오히려 통제당하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단발적이며 극단을 오가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편재는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 혹은 감소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일이 잘 되더라도 너무 갑자기 잘 되면 폭발하는 수요를 다 소화해낼 수 없죠. 만약 내 실력이 충분하지 못하면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기회 같은 것이 편재라고 할 수 있어요. 거품이 낀 자산 가치나 일시적으로 노래만 히트한 원히트 원더 가수 같은 모습이죠. 이런 갑작스러운 수요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실력과 성실성이 바로 식신입니다. 재성이라는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생긴 수요는 재생관으로 이어지며 공급자에게 적시 공급을 해야 할 임무를 부여하죠. 여기서의 임무가 바로 관성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식신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식신제살이라고도 하는데요. 깜짝 스타가 된 연예인이 그 인기를 능히 감당해낼 실력과 매력이 있는 것이죠. 또한 성실한 생산활동으로 시장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힘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묘년을 맞이한 신금일간 분들은 묘목 편재운과 더불어 개수 식신이 장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최대치로 발휘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기존에 계획하고 염원했던 일들을 과감히 추진하셔야 합니다. 운이 들어와도 복이 복인 줄 모르면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 없죠. 이런 시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는 의사결정도 좋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안정성을 무시한 채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당연히 피해야 하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전략은 바벨 전략입니다. 바벨 전략은 자산 배분 전략 중 하나인데요. 중간 위험도 자산은 제외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자산과 위험도는 높으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격적 자산에 자산을 양분하는 전략이죠. 엽기 양쪽에 달린 추에 무게가 실리는 것과 같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중간은 제외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서 바벨 전략이라고 불리웁니다. 신금일간 분들은 향후 세운들이 재성 관성으로 흘러 확장성과 브랜드 파워가 향상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삶의 약 30% 정도는 위험을 감수하는 의사결정들로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투자든 사업이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죠. 운의 흐름이 좋을 때 리스크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은 오히려 더 큰 안정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위험천만한 선택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신금일간 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지나친 불안정성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성 신금일간 분들의 경우 연애운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편재운이기 때문에 매우 즐겁고 타오르는 형태의 사랑이 될 수 있죠. 자칫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금방 식어버릴 우려가 있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수 식신운도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관계의 안정성과 지속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편재라고 하는 관계의 접점에 끊임없이 윤활유가 주입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신금일간 분들의 계묘년 운세를 살펴봤는데요.
일이든 사랑이든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전략은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식신, 편재운으로 약화될 수 있는 인성의 기운인 토기운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죠. 운의 도움으로 얻은 결과들은 진짜 내 실력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운이 좋은 시기엔 실제로 나의 능력도 좋아집니다. 영감과 실행력이 넘쳐나죠. 하지만 그 운이 지나고 나면 퍼포먼스를 재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좋은 운이 작용할 때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체크리스트화 해놓을 필요가 있죠. 그를 통해 운이 바뀌어도 좋은 퍼포먼스를 재현해내는 빈도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체계적인 훈련으로 이어졌을 때 운을 내 실력으로 체화할 수 있죠. 변동성이 높은 현대사회에서 믿을 것은 내 실력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금일간 분들의 꾸준한 실력 향상을 응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